안녕하세요.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 6기 여러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반크의 박기태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평범한 우리가 어떻게 세계 한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활동하게 된 6기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 지원자분들입니다. 자, 데이비드, 매드앗, 레페트, 그리고 강민영, 강석재, 강효진, 고규빈부터 시작해서 119번 황주민까지, 전 세계에서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롱롱이라는 분도 계시고요. 로아 아파트, 다음에 메르나 모하베드 바티, 에스라 아버 일사파, 다음에 그 클로드 칼리프 아볼 야셰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디지털 메타버스 함께하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름 어디 있으면 여러분과 함께 활동하게 될 분들 누구인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름도 알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바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디지털 메타버스 교관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외교관은 전 세계 한국을 알리는 사람인데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은 뭐지? 그리고 외교관이 있는데 왜 디지털 메타버스가 필요하지? 이런 궁금증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이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의미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은요, 바로 전 세계 최초로 하는 활동입니다. 지구상 어떤 나라도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으로 활동하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전 세계 최초로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으로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창의적인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남들이 안 하는,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 거니까 가장 앞서 나는 거겠죠. 창의적이고 또 독창적이에요. 그리고 능동적이고 또 세계적이에요. 자, 최초라는 의미 속에는 창의와 독창과 능동과 세계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거에 누가 정해놓은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정하고 또 그 일이 다른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고 모범이 되고 또 선도가 되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외교관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디지털상에서 메타버스 경계를 넘어서 바로 한국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 시대를 열어갈 주인공들입니다. 자, 그럼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이 왜 필요한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전 세계에서 한국을 알리는 외교관이 계시죠? 자, 외교관이 활동하는 곳은 대사관이 있고. 자, 그런데 볼까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79억 정도가 있는데요. 그 79억 대상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외교관이 얼마큼 되어 있을까요? 일단 약 2,000명 정도 있습니다. 79명 세계인들 대상으로 해서 한국의 외교관 숫자가 약 2,000명에 불과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해외 나가 있는 대사관, 총사관, 대표부 합쳐봤자 167곳입니다. 자, 전 세계 79억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한국을 대표해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약 2,000명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일터가 167곳이에요. 적죠? 자, 반면에 여러분 볼까요? 메타버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세계 인구가 약 80억 되는데요. 그 중에 미국 인구가 한 3억 3천만 정도 되겠죠? 여기 보시는데 로블록스, 제페토, 포트라이트, 마인크래프트 해외 주요 메타버스 플랫폼 가입자가 각각 2, 3억이 돼요. 자, 거의 미국 인구와 맞먹죠? 이렇게 메타버스에 활동하는 사람이 2, 3억 명인데 그 중에 10대가 90% 차지합니다. 자, 로블록스에 활동하는 미국의 어린이들 대상으로 물어봤더니 현실 친구보다 메타버스 로블록스 내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프라인 상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외교관이라 활동할 수 있죠. 근데 메타버스에서도 이렇게 수많은 수억 명의 명문들이 있는데 여기서 바로 우리나라 외교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메타버스 외교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세계에 한국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외교관이 왜 필요하고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 왜 필요할까요? 자, 그럼 외교관이 없었을 때를 보면 외교관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우리나라가 1910년도에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서 5년 전에 바로 우리나라 외교 권리를 빼앗기는, 박탈당하는 일사늑약이 발생했습니다. 자, 일본이 강압적인 힘으로 우리나라 외교 권리를 박탈했죠. 여기 지금 화면 속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일사늑약이 체결된 덕수궁 중면전이에요. 자, 1905년 12월 17일, 여러분 이 날짜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대한제국의 외교 권리 박탈하기 위해서 강제로 체결한 장소가 바로 덕수궁 중면전입니다. 이때 체결한 조약이 바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입니다. 자, 이때 어떤 조약인지 볼까요? 자, 일본 정부는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문을 감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 체류한 한국인의 이익을 보호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국수 사이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을 절대로 맺을 수 없다. 자, 비참하죠? 강압적으로 이렇게 맺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외교 권리를 바로 뺏겼어요. 자,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우리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제대로 홍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외교관도 보낼 수 없게 되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을사늑약을 통해서 외교 권리를 박탈당하고 또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는 바로 여러분들 대선배님이시죠. 외교관들이 계십니다. 바로 우병과 해외 특사와 호모 할버트와 김교신님이세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로 이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위대한 100년 전에 여러분들과 비슷한 활동을 했던 위대한 선배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그래서 한국을 세계에 알린 디지털 메타버스 교화 선배님으로 의병과 해외 특사와 호모 할버트와 김교신님을 정했습니다. 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의병의 얼굴들을 보이죠? 그리고 해외 특사 보이고 그리고 호모 할버트 박사님 보이시고 다음에 해외 특사 보이십니다. 자, 각각 볼까요? 자, 일단 1907년 바로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할 때가 1905년이죠. 자, 그때부터 일본 전 세계에 가짜 뉴스를 뿌렸죠. 한국인들은 저항하지 않고 있다. 극소수만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엔 중국의 식민지였다. 우리가 중국의 식민지가 없는데 일본이 전 세계에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요. 한국 오랫동안 중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 제국이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을 지배한 거다. 바로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국의 역사를 바꾼 거죠.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에 중국의 역사였기 때문에 일본이 보호하기 위해서 지배한 거라고.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죠. 한국은 문화가 없다, 역사가 없다. 그래서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본이 지배하는 거다. 이렇게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 전 세계에 한국의 역사를 잘못되게 고쳤고 전 세계 홍보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외신 기자가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을 취재했어요. 그때 젊은이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나이 또래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여기 사진 속 주인공인데요. 이런 말 했습니다. 맥킨지가 그 한국 젊은이한테 이런 말을 물었어요. 당신은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때 이 사전수석 의원들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차피 죽겠지요. 하지만 좋습니다. 일본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훨 낫습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100년 전에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정식 군대가 아니었어요. 바로 의병이라는 올바른 사명감을 가지고 싸우기 위해서 뭉친 의병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 걸 알면서도 어차피 죽겠지요. 하지만 좋습니다. 일본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훨 낫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외신기자 맥킨지는 충격받아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싸우면 죽는데 왜 싸우지? 이런 게 보통의 사람들인데 죽음을 각오하고 정식 군대가 아니었어요. 자발적으로 모인 의병들이었어요. 올바름을 추구하는 군대들. 나라를 구하기 위한 군대. 그리고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느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적어도 그들은 동포들한테 역시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자, 여기서 세 가지 문장을 주목합니다. 바로 영롱한 눈초리, 자신만만한 미소, 그리고 애국심.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사진 속으로 봐주겠습니까? 이들의 눈빛을 보세요. 영롱한 눈치를 보이십니까? 그리고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이십니까? 그리고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들한테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은 디지털 메타버스 교환으로서 영롱한 눈초리가 있으십니까? 자신만만한 미소가 있으십니까? 애국심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100년 전에 의병 활동을 본보기 삼아서 지금 우리가 이 의병 활동을 계승하듯이 지금 우리 디지털 메타버스 교육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100년 후에 또 누군가도 우리 활동을 통해서 바로 그들의 삶에 영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배님으로 의병을 떠올리고 그들의 어떤 자세, 바로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와 애국심을 바로 얻길 바랍니다. 우리 활동으로 전 세계가 변화가 되고 한국이 세계의 지구촌 변화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날을 떠오르면서 우리 같이 가봅시다. 그리고 동일하게 1907년이죠. 일본이 우리나라 외교 권리 박탈하고 침략하려고 하자 고조 황제가 네덜란드에서 열린 국제기구 국제회의 때 우리나라 청년을 공무원을 파견해서 일본의 침략을 고발하러 보냈습니다. 바로 이상헌 이전 2위종, 바로 해그 특사죠. 하지만 네덜란드 국제회의장에서 이들은 입장 못했습니다. 일본의 방해 때문이죠.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국제회의장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그 국제회의장 문 밖에서 길거리에서 외국인들한테 기자들한테 1대1로 이렇게 직접 일본의 침략을 고발하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일사늑약의 부당함을 한국의 외교 권리를 빼앗은 일본의 잘못된 행동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거리에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비록 국제회의장에 못 들어갔지만 바로 국제회의장 밖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 한 행동이 바로 이렇게 외신 기자들한테 취재가 되어서 외신 일면의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신문 일면에 나온 그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한국 국민들은 독립과 자유라는 공동 목표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한국인들은 죽을 무릅쓰고 일본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상이 이렇게 외신의 일면에 보도가 되어서 전세 홍보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아까 의병의 사진이나 이 맥킨지 사진, 맥킨지한테 찍힌 의병의 모습과 또 외신 기자에 찍힌 이 해외 특사의 모습이 오늘날 한류스타 하지 않습니까? 당당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빼앗길 상황에서 전 세계 호수라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들은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꿈에 대해서, 자기 사명에 대해서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와 바로 오늘 우리들한테 이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활동을 제가 한번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BTS 2018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타임즈 표지 모델, 하회 최강자. 블랙핑크는 한국이 배출한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 중 한 팀. (1907년 7월 5일) 네덜란드 만국평화회의보 일면 헤이그 특사 활동을 보도. 한국의 독립과 한국인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한국 국민들은 독립과 자유라는 공동 목표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한국 국민은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이기적인 침략에 대항하고 있다. 1907년 9월 24일 영국 데일리 크로니클 신문사 특파원 맥켄지,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싸우는 조선 의병들의 활동 인터뷰.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몇몇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적어도 동포들에게 애국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BTS와 블랙핑크처럼 헤이그 특사도 의병도 우리 역사 속 한류 스타입니다.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당신의 역사 속 한류 스타는 누구입니까? 자, 저는 우연히 2022년도에 미국의 타임즈라는 유명한 잡지의 표지 모델로 우리 한국의 K-pop 스타죠. BTS 방탄소년단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와, 세계적인 경영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데 타임즈라는 아주 유명한 신문사의 일면에 보도가 되었어요. 전 그때 이 방탄소년단 모습을 보면서 바로 100년 전에 우리 역사 속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활동했던 바로 헤이그 특사를 보았습니다. 자, 헤이그 특사회 활동을 보면서 이들도 지금 태어났으면 방탄소년단 못지않게 전 세계에 이렇게 한국의 영향력을 떨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래서 바로 100년 전에 헤이그 특사 활동을 보도한 바로 만국 평화회보에 실린 우리 헤이그 특사의 사진과 이 방탄소년단 모습 속에서 그들이 뭔가 하나로 일치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날 타임지에 바로 방탄소년단 대신에 우리 헤이그 특사의 모습을 넣어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전혀 어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방탄소년단 활동 모습을 바로 100년 전으로 보내봤습니다. 이들 또한 어울리죠? 이처럼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헤이그 특사도 우리 역사 속에서 한류 스타 아닐까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동일하게 롤링스톤즈입니다, 여러분. 롤링스톤즈는 음악 분야 유명한 잡지인데요. 여기서 바로 일면에 우리 한국인 K-pop 스타 블랙핑크가 들어갔습니다. 전 그때 1907년에 맥킨지의 눈에 들었던 우리 의병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자, 우리 의병들도 지금 태어났으면 자기 분야에서 음악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 블랙핑크처럼 의병도 지금 태어났으면 바로 블랙핑크 못지않게 자기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지 않았을까요? 전 그래서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의병도 블랙핑크 못지않게 우리 역사 속 한류 스타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의병을 오늘날 이렇게 롤링스톤즈 잡지 표지모델로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자, 그들은 동포들한테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었다고. 자, 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바로 의병과 의병과 헤이그 특사에 이어서 홈알버트입니다. 자, 이분은 외국인이세요. 혹시 이번에 메타버스 외교관에 함께하신 분들 중에서도 외국인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배님이세요. 바로 100년 전에 한국을 도와서 한국을 세계에 알렸던 바로 호머 할버트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정말 훌륭하게도 한국 영어 교사로 왔었습니다. 1880년도에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젊은이들한테 영어 교사로 일했어요. 근데 교사로 일하다 보니까 한국어를 공부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어서 직접 한국어와 한글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한국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일본이 전 세계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잘못되게 널 홍보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가 잘못된 거를 막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한국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한국 역사 문화 예술 등에서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과 기고문을 발표해서 전 세계 홍보했습니다. 아니, 한국어와 한글을 지금 배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100년 전에 배워서 한국 역사를 공부하고 문화를 공부해서 바로 20권의 한국을 소개하는 책과 304편의 논문과 기고문을 발표해서 전 세계에 보냈어요. 대단하시죠? 한국에 대해서 가짜 뉴스가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자기 인생을 우리 역사 문화를 공부하고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실까요? 뉴욕 타임즈에 우리 한국어가 얼마나 우수한지 그 글을 기고했고요. 또 한국인도 하기 힘들었던 바로 우리나라 최초로 한글 교과서를 만들었고요. 또 독립신문의 영어판을 만들었고 또 한국의 전통음악 아리랑을 서양식 음계로 옮겨서 전 세계 홍보했고요. 또 미국 월간지에 한국의 찬란한 역사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글을 기고했어요. 그래서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갈자, 현수교 이렇게 우리나라 유명한 발명품을 업적을 홍보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한국어가 영어보다 더 우수하다는 말도 했어요.
특히 이분은 전 세계 한국에서 잘못된 내용을 고치는 데도 싸웠어요. 해외 학자가 일본에 의해서 한국에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한국을 무시하길래 이분 직접 그 학자한테 편지 보내서 당신은 한 번도 한국에 오지 않았으면서 왜 가짜뉴스를 쓰냐고, 왜 잘못된 걸 쓰냐고 하면서 편지 보냈어요. 그리고 한국을 또 난쟁이라고 비하하자 이렇게 한국은 난쟁이 아니라고, 열등한 나라 아니라고 이렇게 한국의 입장을 대변해서 보냈어요. 이분은 총 38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키고 알리고 또 올바른 걸 전하기 위해서 바로 싸웠죠. 이분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죽는 날까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울 거다라는 말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고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를 원하노라. 서양의 관점에서 가장 영향 있게 주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건데 거기를 거부하고 한국 땅에 묻히를 원하는 것처럼 이분은 자기 인생 전체를 한국을 위해서 싸웠죠. 그리고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한국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한 거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어때서 여러분? 대단하시죠? 자, 이분의 활동을 다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 손흥민.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걸그룹 브레이브걸스. 전 세계 1억 5천만 한류 팬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배우 이민호. 한국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 위촉.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손흥민, 브레이브걸스, 이민호처럼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1886년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관립학교인 유경공원 교사로 활동. 1889년 미국 뉴욕 트리뷴에 한국어라는 글 발표.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과 한국어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 1891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교과서인 삼위 필지를 저술.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의 창간을 돕고 영문판 편집 업무 담당.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아리랑을 서양식 음계로 옮겨 전 세계에 홍보. 1899년 6월 한국 역사 최초로 미국 월간지 하퍼스에 한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유산 소개.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활자, 현수교, 기격진 철뢰, 한국의 5대 발명품 소개. 1903년 한국 역사 최초로 훈민정음 서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해외 홍보. 한국어는 영어보다 대중연설 언어로 더 우수하다. 한국평론. 1905년 한국 역사 최초로 단군 시대에서 고종까지를 기술한 종합역사서 한국사 더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를 저술하여 한민족의 역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다. 한국 역사, 문화, 예술 등에 관한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 및 기고문을 발표하며 전 세계에 한국 홍보. 특히 조선의 독립을 위한 투쟁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제사회에 잘못 알려진 한국에 대한 왜곡된 역사와 편견을 바꾸는 데 앞장. 1882년 유명 역사학자 그리피스가 출간한 영어책 은둔의 나라를 대상으로 한국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 시정 활동. 그리피스는 한 번도 조선에 와보지도 않고 일본에 머물면서 조선 관련 책을 썼다. 1885년 퍼시벌 로웰이 쓴 영어책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다. 서광이 비치는 아름다운 아침의 나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 1902년 미국에서 발행된 잡지 뉴 잉글랜드. 그리피스가 한국을 난쟁이 제국으로 비하하는 글을 기고 한국인을 마치 미개하고 지능이 낮은 열등 민족으로 표현했다며 반박글 기고 조선은 은둔의 나라가 아니다. 그리피스는 제발 조선에 와보고 조선 관련 글을 쓰라. 1905년 대한제국의 밀사로 미국을 방문해 을사내객이 무효임을 호소.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활동.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전 세계에 고발하는 국제 여론 형성. 한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38년간 투쟁. 나는 죽는 날까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이다. 1949년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길 원하노라.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의 이름 호머 헐버트.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는 누구입니까? 자, 어떠세요, 여러분? 대단하신 분이죠? 의병과 헤이트사 호멀버트, 다음 바로 김교신입니다. 이분은 교사였습니다. 자, 총칼을 들고 싸우는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교사로서 자기 위치에서 바로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또 그 일본에 대항해서 독립운동한 사람이에요. 자,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을 때 그 한반도의 그 지정학적 위치를 강조하며 식민 지배를 합리화했어요. 원래 위치라는 거, 한국이 어디 있는지는 그 위치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바꿀 수 없는 그 지정학적 위치 강조하면서 식민 통치를 합리화했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선은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다. 조선은 지리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 숙명이며 조선인은 스스로 나라를 개혁할 수가 없다.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죠. 근데 일본은 이렇게 바로 지정학적 위치를 통해서 일본이 한국 식민지를 합리화했습니다. 이때 바로 우리 지리교사죠. 지리를 전공했던 지리교사가 이런 말로 이런 식민 논리를 타파했습니다. 자, 어떤 말을 했냐면 한국이 반도라서 다른 나라에 지배받는 게 운명이라고? 그러면 그리스는, 그러면 로마는, 그리스와 로마 또한 반도에 있지만 바로 이탈리아와 그리스와 로마 문명을 창조했다고. 이렇게 해서 반도라서 다른 나라에 지배받는다는 것은 일본의 잘못된 뉴스라고. 그러면서 한반도를 뒤져보아라. 한국은 세계 중심이다. 물론 소문은 불안하지만 세계 최고의 위치에 있다. 한반도는 동부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중심이자 심장이다. 이런 말을 바로 100년 전에 했습니다. 김교 선생님께서는 꿈을 이뤄가는 우리 한국 젊은이들한테 한국은 세계 최고의 위치라고,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처럼 바로 그리스 문명과 로마 문명을 창조할 수 있다고. 이런 분의 제자가 바로 일제강점기 때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을 딴 바로 손기정입니다. 이렇게 손기정 선수가 그냥 존경하는 스승이 바로 김교신이고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잘못된 내용이 퍼지고 또 한국의 어떤 젊은이들이 그런 내용을 통해서 자신감을 잃을 때 이렇게 위대한 통찰력으로 이렇게 꿈을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김교희 선생님의 말씀을 지금 들어봐도 맞지 않습니까? 세계 지도를 뒤져봐라. 한반도는 5대양 육대주단 항구다. 일본과 중국의 사이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일본과 중국을 우뚝 쏟고 세계 중심이 될 수 있는 나라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문명 발전에 위대한 기여할 수 있다고. 그리스와 로마 또한 한국처럼 반도국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세계 지도에서 우리 한국을 쳐보면 한국이 이렇게 작게 보이죠? 저는 그래서 김교희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작은 지도가 아니라 이렇게 큰 지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 세계에 배포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서양에 서는 지도는 우리나라가 동쪽 끝에 작은 나라지만 이렇게 한국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 중국을 박차고 아시아의 중심, 동북아의 관문이 되어서 전 세계를 이끌 수 있는, 바로 세계 문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꿈을 꾸자고 이렇게 100년 전 김교희 선생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서양이 만든 지도 속에서 동쪽 끝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한국이 세계 중심이 되고 뒤집어서 세계 문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꿈을 꾸자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한번?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국내외 여론 형성 작업. 조선은 대륙에 붙은 바풀이다. 일본은 지리적 결함을 가진 조선을 외부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다. 조선은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지리적 숙명이다. 조선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주체적으로 나라를 경영할 수 없다. 이에 지리교사이자 독립운동가 김교신, 일본의 주장과 반대로
우리 한국이 지정학적 장점을 지렛대 삼아 아시아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 나갈 주인공이라는 비전 제시. 세계 지도를 뒤집어 보아라. 한반도는 고대양 육대주로 나아가는 항구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중심이자 심장이다. 물러나 숨으면 더욱 불안하지만 세계로 진출하기에는 세계 최고의 위치다. 김교신 1934년 성서조선에 조선지리 소고라는 글을 발표. 지중해의 심장으로 로마 제국을 탄생시킨 이탈리아는 한국과 같은 반도 국가이다. 강한 때에 주위를 지배하기에 편할 뿐더러 쇠약한 때에도 한가로이 낮잠만 잘 수도 없는 형편이니 조선 반도와 똑같다. 기원전 4, 5세기 무렵에 찬란하고도 독특한 문화를 세계 역사에 남긴 그리스 또한 조선처럼 반도이다. 로마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통해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이탈리아와 그리스도 우리나라처럼 반도에 위치하고 있다. 비겁한 자에게는 안전한 곳이 없고 용감한 자에게는 불안한 땅이 없다. 조선 반도에 지리적 결함이 없다. 우리나라에 사는 한국인의 소질, 담력, 여하가 중요하기에 모든 한국인이 위대한 꿈을 품어야 한다. 한국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꿈을 제시한 지리교사 김교신. 여러분이 생각하는 21세기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에 대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끝이 아닌 태평양 바다의 시작이고 일본과 중국을 이끄는 아시아 중심 국가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들의 활동을 본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바로 100년 전에 우리 선배님이시죠. 바로 의병, 호모 알버트, 김교신, 다음 헤드특사. 자, 이렇게 우리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서 지금 이렇게 한국을 세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한국을 세계 알려야 될까요? 그 전에 먼저 21세기 오늘날 전 세계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자, 2017년이죠. 북한이 미사일 발사건 때문에 유명해요, 미국에서. 그 유명한 북한에 대해서 뉴욕 타임즈에서 미국인들한테 북한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점을 찍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미국인은 북한이 일본에 있대요. 어떤 미국인은 북한이 중국에 있대요. 인도네시아에 있대요. 호주에 있대요. 인도에 있대요. 단지 37%만 정답이래요. 그만큼 세계인들은 이렇게 북한의 위치도 제대로 모르는데 우리 한국의 역사, 문화를 알 리가 없겠죠. 자, 제가 한번 한국에서 공부하는, 석사, 박사 공부하는 외국인들한테 우리 한반도를 한번 긁어봤습니다. 그들이 그린 한반도 모습이에요. 한국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한글을 배우고, 한국어를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한국에서 석박사 자학생들도 이렇게 우리나라를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이 그리는 한국의 모습이에요. 자, 재밌죠? 자, 세계인들이 한국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물어봤습니다. 1위가 바로 방탄소년단, K-POP 스타들이에요. 그리고 한국 음식, 현대문화, 삼성, LG, 그리고 IT 기술, 드라마, 영화예요. 자, 해외에서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한 1억 7천만, 작년 기준이니까 올해는 2억 명이거든요. 2억 명한테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어떤 거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보는지 한번 조사했더니 바로 미용, 드라마, 패션이었습니다. 자, 한국에 대한 관심 속에 우리 역사가 엎었습니다. 한류가 한국이 아닌 거예요. 한류가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악이지 우리 한국 자체를 아닌 거예요. 한국 역사, 문화는 한류 속에 아직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 역사가 어떻게 세계 소개되는지 볼까요? 2021년도에 프랑스 유명한 박물관에서 한국관에 소개된 지도입니다. 동해를 일본이라고 표기해놨고 우리나라를 중국이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저한테 온 편지예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미국에 있는 두 아이 엄마인데요. 한국이 인기 있어서 이제 수업 시간에 한국어를 이제 배우기 위해서 책을 추천했는데 그 책에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고 되어 있고 동해가 일본이라고 되어 있대요. 한류 열풍인데 해외에서 한국을 배울 수 있는 교과서나 교재에 우리나라가 잘못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저한테 편지예요. 해외에서 이러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한국 배울 게 뭐 있어? 한국이 중국의 역사였다가 일본의 지배가 되었잖아 라고 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정말로 해외 교과서에 이렇게 한국은 고구려 때 중국의 식민지였다.
during the Tang Dynasty, Korea once again became a colony of China. 이 말은 뭐예요? once again이니까 처음부터 식민지, 중국 당나라 때 한 번 더 중국의 식민지. 1910년도 일본이 한국을 합병했다. 이거는 1910년도에 제가 맨 처음 말했다시피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지배하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한국이 과거 중국의 역사였다고 식민지였다고 역사를 조작했죠. 그 내용이 오늘날에도 강렬한 교과서에 퍼져 있어요. 왠지 아시죠? 바로 일본이 바로 100년 동안 전 세계에 그 내용을 해외 학자들한테 교과서에 퍼뜨렸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오늘날에도 퍼지고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중국 형통치남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옥스퍼드 교과서에요. 우리 한국이 과거 중국의 식민지였대요. 아니 우리 한국은 1910년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기 이전에는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주권과 뺏기지 없었는데 이렇게 일본이 식민지 전에는 중국의 역사였다고 식민지였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이 퍼져 나가는 거죠. 옥스퍼드에도. 그리고 해외 유명한 교과서에서도 3세기 때 바로 한강 이북이 다 중국어였다고. 그리고 캐나다 정부기관이에요. 한국 역사를 설명하면서 한국 역사는 끊임없이 외세 정복당한 역사였다. 오랫동안 중국의 지배를 당했고 1910년도에 럴전쟁 이후로 일본의 지배가 되었다. 100년 전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지배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친절 합리화하기 위해서 한국이 과거 중국에 식민했다는 내용을 퍼뜨렸는데 그 내용이 오늘날 캐나다 정부기관에도 퍼져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방크 의원들이 6개월 동안 건의해서 이 내용이 시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바로 100년 전에 일본이 퍼뜨렸던 가짜뉴스를 보고 그 내용을 통해서 해외 교과서에 퍼지고 그 교과서를 보고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잘못된 게 웹사이트로 퍼졌습니다. 호주의 유학생 학생이에요. 시험 문제 풀다가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는 무엇인가라고 했더니 동해라고 적었는데 답이 일본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의하니까 교과서가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과서 볼까요? 이렇게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 이름을 일본에 해놓고 정답을 일본어로 해야지 받겠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1920년도에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을 때 바다 이름을 정하는 국제회의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외교관이 나갔겠죠? 그때 이제 일본이 동해 대신에 일본에 넣는 거거든요.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본이 바다 이름을 정하는 국제회의장에서 자기 멋대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국제회의장에서 이게 넣어버리니까 그 이후로부터 이 바다 이름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지게 된 거거든요. 나라를 빼앗겼을 때 빼앗긴 이름은 영토뿐만 아니라 역사와 또 우리 지명과 이름까지 다 뺏기게 된 거죠. 이렇게 또 시험 문제에 바다 이름을 정하는 시험 문제 11번에 일본에 해놓고 정답을 해결했습니다. 왜 우리나라 역사가 잘못되어 있을까요? 자, 저는 그렇게 이 내용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로 서커스탄 코끼리. 원래 코끼리는요, 원래 성인 남자 10사람을 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조련사가 코끼리의 그 다리에 밧줄을 묶어서 말뚝에 묶어놔요. 어린 코끼리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 코끼리가 아무리 시도해도 이 코끼리는 바로 밧줄에 묶여있는 발을 띄어낼 수 없어서 주저하게 돼요. 실패하게 돼요. 아무리 노력했지만 힘이 없어서 실패해요. 문제는 어른이 되어서 이제는 이 조련사 10명을 들 수 있도록 큰 힘이 있어서 밧줄을 끊을 수 있지만 어렸을 때 실패한 기억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아예 시도할 꿈도 못 꿔요. 바로 실패 역사를 머리에 각인시킨 거죠.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을 때가 바로 1910년부터 1945년이었어요.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면서 영토 이전에 먼저 빼앗은 게 바로 우리 역사 문화였어요. 일본은 전 세계에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요. 어떻게?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에 중국의 식민지였다. 문화가 없다. 일본은 한국의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식민 창궐하고 이렇게 식민 지배를 해버리면 욕먹으니까 국제사회에서 식민 지배에 합리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국은 문화가 없다. 문명이 없다. 한국인들 일본은 환영하고 있다. 원래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였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뉴스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뜨렸어요. 영어로 퍼뜨렸어요. 이 내용이 강렬한 교과서에 퍼져버렸어요. 결국 1910년 일제강점기 한 번의 역사가 우리의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를 전부 다 이렇게 바꾸어서 홍보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일본에 의해서 널리 퍼지니까 한국의 자료를 읽어보지 못하고 또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일본이 전파한 내용만 강나라 교과서에 전파가 되었어요. 어떻게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중국과 다른 나라의 식민지 역사로만 될 수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뭐예요? 해외 교과서에 우리나라가 소개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외세의 침략과 지배로만 점철되어 있어요. 아니 인류 역사상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까? 인류 거의 모든 나라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는데 침략을 받은 것만 가지고 그 나라를 식민지로 묘사해 버리면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다 식민지 아닐까요? 근데 유독 한국만 이렇게 한국의 유관 역사 철학의 문화가 없고 이렇게 일본과 중국의 식민지 역사로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전 여러분들로 하여금 바로 100년 전에 우리 영토를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서 싸웠던 여러분 또래 젊은이들 바로 독립운동원이죠. 자, 유관순 열사 10대죠. 10대의 유관순 열사가 일본에 대항해 싸우다가 이렇게 돌아왔죠. 자, 그래서 오늘날 일본이 주장하는 바로 독도가 일본 땅에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걸 비유해서 바로 심장의 위치에 신전을 대봤습니다. 그래서 독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멈추지 않는 독립운동가의 심장, 독립운동가 윤봉길 선생님이시죠. 한국인의 가슴속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강압적인 식민지에 맞선 독립운동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100년 전에 우리의 독립운동을 했던 그분들처럼 21세기 독립운동가죠. 바로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UN 사이트에서 원래 UN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바다 이름에 분쟁이 있으면 갈등이 있으면 두 나라 이름을 같이 쓰는 걸 권고했는데 그런 UN에서 최근에 바다 이름을 일본어라고 자기네 권고사항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를 소환했습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가 지금 여러분과 같은 방크현이라 그러면 일본의 표기를 방치하지 않았겠죠. 여기 보시면 구글 사이트에서 독도가 리앙쿠르 락스 되어 있습니다. 리앙쿠르 락스는 1800년도에 프랑스 배 이름인데요. 프랑스 배의 리앙쿠르가 섬을 발견해서 섬도 아니죠. 바이더라고 해서 리앙쿠르 락스 해놓은 거예요. 아니 한국 강복이 됐고 지금 우리가 전 세계 독도로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잘못된 이름이 퍼지고 있어서 이렇게 우리는 독립운동가를 통해서 그 내용을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정부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같이 표기하고 있길래 이렇게 유관순 열사를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17세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활동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이렇게 전 세계의 잘못된 내용을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뿐만 아니죠. 중국을 대표하는 게 뭐죠? 바로 만리장성이죠. 원래 만리장성이 원래 북경 근처가 끝인데 수십 년 동안 계속 만리장성 위치를 길게 해서 한반도에 들어와서 평양에 넣어버렸어요. 바로 한반도 평양까지 만리장성을 넣어버렸어요. 자, 저 그래서 이렇게 안창훈 선생님을 비유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0년 전의 의병처럼 오늘날 우리 또한 일본과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올바른 역사를 알리고 한국의 찬란한 문화를 알리고 우리 한국이 지구촌 문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바로 의병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빼앗기기 전에 먼저 우리의 역사 문화를 세계에 알려야 되겠죠. 방크현이 이렇게 해외 유명한 사전에 우리 한국의 찬란한 문화인 바로 한복을 먼저 넣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우리가 넣지 않으면 잘못된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강복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잖아요. 외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방크 회원들이 먼저 편지를 보내서 이미 사전에 바로 한복이 한국의 찬란한 문화라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또 옥스퍼드에 또 저희가 편지 보내서 옥스퍼드에 대방이라는 이렇게 한국의 어떤 단어가 등재되는 걸 보면서 우리 찬란한 역사 문화 또한 먼저 알리자라고 해서 옥스퍼드에 편지 보내서 한복이 등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생 방크 회원이 브리테니커라는 백과사전에서 우리 역사 문화를 올바르게 알렸습니다. 중학생이 홍보했고요. 또 대학생이 이렇게 해외 교과서에 우리 문화유산을 홍보했습니다. 또 김치가 잘못된 거, 김치가 중국 거라고 되어 있는 내용도 이렇게 시정을 했고요. 또 이렇게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교재에서 우리 한국사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편집본에 시정을 했고 독도가 표기 안 된 부분을 독도가 표기되게 했고요. 또 동해가 단독 표기 일본어가 된 부분 동해로 변기시켰습니다. 이렇게 방크 회원이 하버드대학교 유명한 교과서에서 잘못되는 부분을 방치 않고 적극적으로 편집 보내서 시정한 내용이죠. 또 우길기가 일본 제국 상징인데 이 내용 해외에서 몰라서 잘못되는 부분들 편집 보내서 시정이 되었습니다. 또 방크현 고등학생이 100년 전 유관순처럼 이렇게 해외 유명한 포털 사이트에서 우길기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상징하는 거라고 독일 나치기 하켄크로이츠가 있는 것처럼 우길기 똑같은 거라고 하면서 편집 보내서 이렇게 시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등학생 방크 회원이 해외 언론 사이트에 일본에 관한 부분을 편집본에서 동일하고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방크 회원도 미국의 유명한 교육 사이트에서 이렇게 틀린 내용을 시정을 해서 알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방크 함께하는 K-팝 팬이죠. 바로 프랑스 청년이 프랑스 출판사에서
일본해가 잘못된 부분을 편집본에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내용 볼까요? 한국인들한테 동해표기는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시절 일제강점기 불합리하게 뺏겼던 한국의 이름을 되찾는 문제다. 일본 한국을 지배했을 때 한국의 말과 글을 못 쓰게 했다. 일본어만 쓰게 했다. 또 한국의 지명을 바꿨다. 동해표기도 독도도 그 생물이다. 그래서 한국인들한테 동해를 바꾸는 일은 미안합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 전쟁 청산이라고 편집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벨기 청년도 이게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 것만 홍보하고 있길래 이분이 바로 유럽에 한국이 저항했던 독립운동한 내용을 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또 폴란드 청년이 폴란드가 독일 나치로부터 고통당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픔을 기억하길래 바로 일본 제국주의 아픔을 갖고 있는 한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바로 폴란드 웹사이트에 일본의 대신 동해로 이렇게 고쳤습니다. 러시아와 그리고 영국 청년들도 한국을 세계화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교과서에 한국이 잘 안 나오고 있으니까 직접 한국에 공부해서 한국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학생이 초중고 교과서에 한국 안 배웠으니까 한국에 와서 방크에 활동을 해서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사이트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USA. 이 사이트 가보시면 이 학생이 1년 동안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사이트 만들어서 그 내용을 미국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청년이 인도네시아 2억 5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이렇게 인도네시아에 한국이 소개가 안 되고 있어서 인도네시아 사이트에 한국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청년인데요.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해외에 소개 안 되고 있으니까 한국의 독립운동가를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세계에 소개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해외 사전에 한국의 문화유산을 알리고 잘못된 걸 고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봤죠? 한국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는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즉 100가지 자료를 만들어서 150만 불 강나라에 초중고교에 전파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받았겠죠? 이렇게 해외에서 교과서가 안 나온다고 슬퍼하지 말고 호모 알버트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수천만 원 발행하는 교과서에서 방크 회원들의 활동으로 일본의 표기가 잘못되었고 동해가 맞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발행하는 모든 교과서에 동해를 넣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국인들이 방크를 통해서 전 세계 교과서에 동해를 알리고 있으며 그들의 주장은 일본에보다 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발행한 모든 출판물에 동해를 넣겠다. 인디엔드 결국 한국인의 애국심이 최후의 승자라고 해외 유명한 출판사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바로 호모 알버트 활동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 뜻을 계승해서 각 나라 교과서 웹사이트에 진실을 알고 있죠.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시면 캐나다 정부 사이트에서 한국의 역사가 끊임없이 외세 정복당한 역사였다. 오랫동안 중국의 지배가 되었고 일본의 지배가 되었다라는 이 내용이 한국의 역사가 끊임없이 정복당한 역사였고 오랫동안 중국의 지배가 되었고 일본의 지배가 되었던 이 내용을 방크 회원과 또 제가 편지 보내서 이렇게 겪었습니다. Korea is a beautiful land in the far east that has a long and rich history. 여러분, successful conquest, long dominate, 외세의 정복과 지배를 당한 이 역사에서 이렇게 Korea is a beautiful land in the far east that has a long and rich history 이렇게 바뀐 건 바로 위대한 의병가 호모 알버트와 그리고 헤그트사와 김교시 선생님의 뜻을 계승한 우리 방크 회원들의 열정과 한국인들의 바람이 모아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뜻을 같이 계승해서 이 두 가지 문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이렇게 틀린 내용이 전 세계에 퍼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우리 역사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일본과 중국에 침략당한 역사로만 되어 있는 건가요? 100년 전 일본이 퍼뜨렸던 그 내용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외세가 침략을 했으면 저항했고 싸웠고 그리고 우리는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 두 가지 문제 차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역사를 먼저 품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겠죠. 잘못된 걸 방치하면 그 내용이 널리 퍼지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이 퍼져 있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우리랑 세계 사이의 교류가 나빠지겠어요. 이렇게 해서 올바른 진실을 전하는 것은 바로 호모 알버트 박사가 했던 것처럼 세계 평화를 위한 일이죠.
두 나라 사이에 잘못된 정보로 갈등이 있기 전에 우리가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또 서로 간에 편견 없이 교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을 바로 알리는 바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걸 넘어서 지구촌 평화를 심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한국 역사를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디지털 메타버스에 의해서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알리고 세계 평화를 만들어낼 외교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입니다. 여기 의병, 김교신, 호모 알버트, 해그 특사 여기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이니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위대한 항해를 하기를 바라며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